네, 다른 고정 코너들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하는데 이 코너는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대담 대담 코너인데요. 오늘도 세 분 나와주셨어요. MBC 보도국의 사건 사고 전문 기자, 그리고 실명 요정 조승원 기자, 한겨레 신문의 특종 전문 기자 김한 기자, 그리고 국회 여당 반장을 맡고 있는 정치 전문 기자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들 다 안녕한 거예요, 네.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조승원 기자, 김한 기자는 화요일에 뵀었고 김진아 기자는 요 며칠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국회에 감금돼 있었다고. 네. 네, 새벽까지 못 나오는 일이 다분했었죠. 네. 그 네. 좀 한가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몸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지금 네. 정신이 좀 피로해져서 네. 후유증이 지금 심각합니다. 후유증이요. 네, 표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셔가지고 네, 일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불을 지핀 네. 바로 그분 얘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김한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그림 없이 말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사안인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이해하기 쉽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수사의 최종적인 종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을 지휘 및 종결 권한이 다 있었던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분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산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이제 지금 이름이 유명해진 공수처가 맡는 거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수사라고 불리는 수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부패, 경제, 금융 이런 수사들인데요. 네. 이 수사들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기소권도 검찰이 기존에 행사하던 것처럼 유지가 됩니다. 기존대로 똑같이. 네.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루는 게 있어요. 어떤 세 거죠? 번째 건데 일반 형사 사건입니다. 이 이 일반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이 먼저 단계에서는 하고, 네.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고 검찰도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검찰은 수사가 완료된 시점에 기소 유무만 결정을 할 수 있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언론들이 이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뜯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 네네. 이 얘기를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을 견제했는데 그게 약해졌다라는 건데 그동안 검찰이야말로 아무런 견제도 없이 그냥 살아왔던 존재들 아닌가요? 이런 얘기 그렇죠. 하기 좀 민망한 네. 존재 아닌가요? 그래서 네. 이 얘기가 결국 돌고 돌아가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전까지는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아오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어요. 네.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거나 혹은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의 어떤 유착 네. 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따로 해야 된다. 네네. 이 논의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이 법안이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 지금 패키지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이 워낙에 그동안 수사의 전면에 늘 검찰이 있었어서 네. 경찰의 기능은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그러면 이 법안 이후에 사실상 수사의 한 90%를 경찰이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 법안에 따르면 네. 그러면 이 경찰에 대한 통제나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패키지로 얘기가 되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법안에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안 들어 있는 그래서 상황이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려스러운 건 맞다. 네네. 이런 거군요. 경찰도 또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오전에 내놓은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었죠? 예,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그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논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찰도 오늘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이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에 있다라는 게 이제 경찰 입장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뭐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모두 설계하고 있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찰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사를 해봐야 네. 영장을 결국엔 청구한다거나 기소를 하는 거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검찰의 지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계속 수사건이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게 경찰의 그동안 수십 년 된 문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비대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지금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검사는 사실상 이제 그것에 대해 서류상 날인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래 우리가 하던 거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사권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게 네. 이제 경찰의 입장인 거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그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안 내줬다 하면서 굉장히 좀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할 말이 가장 많을 분이 여기 지금 조 기자, 조승원 기자일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다 평생살고. 하세요. 네. 네, 23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대부분을 사회부에 몸담고 수첩이 여러 건 갖고 계신 이 문무일 총장 공개 발언 이 내용 그리고 심지어 형식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대놓고 항명한 건데 아마 문 총장은 어차피 지금 임기가 7월이시기 때문에 네, 7월 말. 지금 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뭐 간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아예 이러면 그냥 옷을 벗겠다는 뭐 그런 네. 얘기를 또 좀 검찰 쪽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내부에서는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 둘 다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믿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거든요. 그 그렇군요. 믿을 수 있는 주체한테 권한을 더 주면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둘 다 못 믿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검찰 권력이 과잉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줄이는 측면 네. 하나. 그다음 그와 동시에 경찰의 권한이 조금 늘어나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문제는 저는 시대적 대세라고 봅니다. 네. 왜 그동안에 이건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자는 거는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검찰 권력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대세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네. 그렇다고 해서 경찰 권력이 또 비대해지는 거를 그러면은 놔둘 수 있느냐? 그것도 불안해요. 이번에 뭐 버닝썬 보면.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뭐 저도 경찰서 오래 나가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보 분야예요. 네. 정보. 네. 왜냐하면 아까 그 김한 기자가 얘기 잘하셨는데 경찰하고 검찰은 인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 대한민국 검찰 직원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검찰 직원 다 합치면 다 합치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 만 명인가요? 경찰은 경찰만 12만 명입니다. 행정직원 빼고. 비교가 안 되는. 자, 누구 대한민국의 경찰이 12만인데 검사님이 2,000명이에요. 네.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대한민국 경찰은요, 저기 산간 벽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 마라도까지 네. 촘촘한 신경망이 연결이 돼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취합되는 정보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겠네요. 정보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정보과랑 종로 경찰서 정보과 여기는 핵심 정보들이 또 다 모이는 데잖아요. 영등포와 종로. 네. 근데 이런 그 정보 독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좀 이 법안 조정을 하면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른바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도 네. 경찰이 네. 담당을 하거든요. 이른바 네. 세평, 그러니까 세간의 평가보고 그렇죠. 세평보고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그 역할을 안 합니다. 국내정보 수집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하고 한다고 있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을 경찰이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경찰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관만 12만 명인데 이게 경찰총장 1인이 사실상 지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검사들은 그래도 직업이 다 나눠져 있고 각각의 개별의 독립성들이 훨씬 높아요. 어, 검사 개개인의. 근데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일 수밖에 없고. 더 심하군요. 이 예, 집중도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까. 그래서 검찰이 그냥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의 논의가
선제적으로 경찰 통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강화해 갈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한 이후에 네. 수사권 조정 논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논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되니 네. 수사권은 무조건 조정을 하는 거고 근데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그러면 경찰에게 벌어질 문제 그게 아까 네네. 조 기자님이 얘기했던 사실 경찰도 못 믿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네. 어떻게 사회적으로 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못한 것도 사실이다 네. 이런 말씀이고 김진아 기자는 어떠셨어요? 이번 사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언급된 거는 이제 선거제 문제 그리고 선거제랑 공수처 이거 공수처였죠. 두 가지 네. 검경 수사권은 별로 얘기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몇 명 전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 다들 격앙이 됐죠. 그리고 이미 예상을 격앙. 했다.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물어보니까. 알았다. 다만 근데 출장 중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을 뺀 뭐 여야 사당은 지금 다 분개, 분개. 예,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국내에 있을 때랑 외국에 나가서까지 입장 발표하는 거랑 또 이게 강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백불로 강도가. 백불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출근길에 그냥 살짝 물어볼거나 뭐 그렇게 네. 해서 답하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건 좀 공식 입장까지 밝힌 당황스럽다는 거는. 거죠. 네. 네. 다른 야당들도 뭐 다 비슷한 반응입니까? 민주당 제외하고. 다 비슷하고요.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좀 센 발언했는데 네, 이제 어떤 발언을 뭐라고 했죠? 했더라? 예, 뭐 네. 개념 없는 언행? 뭐 아, 이런 그렇게? 식으로까지 좀 그렇게 반응을 했고 이제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제 문무일 총장을 두둔했죠. 예. 그랬을 것 같고요. 청와대는 사실 청와대 조국 수석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태북 매니아시죠. 네. 조국 수석은 아직까지는 조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아직은 네, 뭐라고 안 쓴 것 같거든요. 뭐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청와대는 이걸 공식 입장을 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긴 문재인 하네요.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뽑았는데 네. 자기가 뽑은 사람이 지금 항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망신스럽잖아요. 그렇긴 예, 해요. 그러니까 네. 말은 할 수 없지만 되게 불쾌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이 항명이 논의 과정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 근데- 기자? 근데 이게 학명이라고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문무일 네. 총장이 귀국을 해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언론들이 지금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굉장히 좀 특정 방향에서 볼륨을 높여서 네, 볼륨을 네. 키워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다 이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의 진위가 정확하게 뭔지는 네. 문무일 총장이 지금 귀국을 빨리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네. 들어온 후에 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외통인 거는 맞거든요. 문무일 네. 총장도 만약에 이수위에서 발언을 한 거라면 옷을 벗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금 이 법안에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한 게 문무일 총장의 진심이라고 한다면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이 좀 들어와서 정돈된 발언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걸 지켜보고 판단을 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오는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MBC 조승원 기자,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주셨어요. 주말레님. 문자 주셨는데 조승원 기자님, 와 느낌표 2개예요. 기다렸어요. 그냥 매일 나오시면 안 되나요? 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매일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바빠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됩니까? 단호하게. 예. 조승원 씨 못 만나는 요일은 너무 답답합니다. 사이다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왕팬이시네요. 예. 가족 아니시고요. 네, 아닙니다. 친구 아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어떤 얘기를 준비하실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고 장자연 씨 사건이라고요. 조성 기자. 2009년에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 취재를 좀 하셨죠? 네. 네. 그때 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단독 보도도 여러 건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을 어떻게 못 잤습니까? 왜요? 뭐 이때 사건은 제가 그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시경 캡이라고 하던 자리 네. 한 달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사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마 제가 그 제 밑에 당시 이제 함께 일했던 후배 기자들은 이 사건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예.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취재 고생을 과정에서요. 해서 가장 MBC에서 취재 잘하는 기자를 전부 그 어벤져스 군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정말 그 집중 보도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었죠 그 당시. 예. 근데 이게 뭐 사건 사고가 하루 이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사건은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단추해 보시면 밝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예, 그러니 뭐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갈증 이런 것 때문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네. 이미. 근데 그분이 문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근데 각각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리고 거기에 사회
유력 인사들이 네. 개입이 돼 있고 네. 밝혀지기 쉽지 않은 구조죠. 그런 구조여서.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난주에 고 장재현 씨 음성 파일이 방송에서 공개됐잖아요. 2009년 숨지기 전에 뭐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더 아는 게 많죠. 많군요. 네. 어떤 이게 게 저 있을까요? 그냥 저 이거 다 실명으로 얘기하죠. 이게 방송에서 공개된 게 아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를 제가 보면서 네. 야, 그때 당시에 저희가 네. 이 음성만 확보를 못했어요. 음성 2009년 파일만 확보 못하고 오. 그 통화 내역은 다 확보를 했었어요. 저희가. MBC 취재 과정에서요. 제가 이 기사 가져왔잖아요. 지금. 그러셨군요. 네. 2009년 3월 25일 기사 뒤져보시면요. 3월 25일. 네.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것의 통화 녹취 주요 내용이 그때 이미 저희가 보도를 한 거예요. 보도를 했군요. 이게 다 단독 보도였거든요. 네. 3월 25일 보도 보면 네. 그때 당시에 그 장자연 씨가 했던 통화 내용이 있는데 나를 죽여버린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미 엄청난 장난을 쳤다. 폭력배를 동원해 나를 죽일 사람. 폭력배 동원. 자신은 경호원을 고용해야 할 처지 이런 말도 했어요. 굉장히 위협을 예, 받고 예. 있었군요.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건데 그때 당시 경찰은 이게 이제 죽인다는 말이 연예계에서 매장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네. 식으로 좀 해석을 했었던 해석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금 실제 음성을 공개했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그렇죠. 음성. 네. 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10년 10년 만에 저희 보도가 맞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군요. 확인을 해준 거군요. 그 아래에서. 네. 고맙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검찰 과거 진상 조사단이 이 장지현 씨가 심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장재현 씨 전 매니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전 매니저 유 씨가 조사단에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이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얘기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때 역시 취재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정황들은 얘기는 실제로 있었죠. 근데 이거 뭐 실명 까죠? 네, 네. 이분은 까도 돼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죠? 유장호 씨, 네. 유장호 네, 씨. 네, 당시 호야 엔터테인먼트, 네.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서 호야 엔터테인먼트 만들었던 그 유장호 씨인데 네.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은 그때 돌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보도는 이런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 있게 좀 확인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확인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술의 의미는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권고를 하는 것조차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처벌을 못해서 그래요. 왜냐? 아, 진실은 밝힐지 몰라도 누구를 처벌하겠어요. 자, 강제추행죄 뭐 이런 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강요죄 다 지났습니다. 네. 처벌을 못해요. 근데 성폭행 요건 달라요. 요건 공소시효 특수강간이면 15년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 내지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진실 규명 플러스 처벌까지 가능한 아주 이게 만약에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네. 아주 유력한 진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다. 그런 점에서 봐야 돼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장 씨 같은 경우는 그 문건을 남겼다고 하고 이 문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최근에 이제 윤지호 씨가 나와서 여러 증언을 했었는데요. 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재현 씨가 처음 작성한 문건에는 장 씨가 심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게 어제 JTBC 보도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장재현 씨가 처음 작성한 문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럼 문건을 여러 번 뭐 작성했다는 건가? 그 부분도 조금 헷갈리고 그랬을 수 그렇습니다. 있죠. 이 문건 자체가 원래 그 유장호 씨가 장자연 씨한테 야, 네. 너 그 김종승한테 당한 거 하면 다 써봐라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그게 유모 씨가 얘기를 했던 해서 거군요. 쓴 거예요. 써라고. 그래서 네. 원래 그 당시에 유장호와 김종승은 이 4건의 이 소송 관계가 있었거든요. 서로 안 좋은 관계였군요. 서로 네. 지금 소송하도인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던 사이에서 상황에서 그때 이제 그 장자연 씨 불러다가 이제 쭉 쓰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이런 개연성은 있죠. 성폭행 당했다. 이거 참 충격적인 내용들인데요.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이제 그 조승원 기자와 같이 얘기를 했었고 장재현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공통점이라는 게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을 하는 그런 사건의 성격이 있잖아요.
당시 뭐 아까 언급하셨겠지만 수사가 이거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을 보면은 검찰이 안 했네라는 느낌이 들고 장자연 씨 사건을 보면은 검경 둘 다 열심히 안 했네.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열심히는 했을 수 있죠. 내부적으로는. 네, 아니 왜냐하면 그때 정말 수사는 많이 했어요. 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수사는 많이 했는데 다만 성과가 없었고 일단 경찰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소까지는 기소 의견으로 7명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했는데 결국 이제 아무도 처벌을 안 받는 어.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처벌 받은 사람은 유장호 씨하고 김종승 그 두 명인데 두 명만. 그 두 명도 김종승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뭐 큰 혐의 없이 그냥 다 둘 다 집행유예였으니까 예, 실형도 안 받고 집행유예 정도의 그 정도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고 넘어갔고 당시에 접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예 뭐 강요죄도 심지어 접대 강요 네. 그리고 협박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됐거든요. 인정 안 됐어요? 예, 안 됐죠. 어. 인정 안 됐기 때문에 수사가 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술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문제가 됐을 거고 그 당시에 또 증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좀 네. 귀한 시간 주셨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저는 이거 오늘 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꼭 네.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실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오늘은요 좀 달라요. 네.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한 목적이 좀 다른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딱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는 여럿입니다. 목격자는 여럿이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제보입니다. 제보. 네. 네. 그 언론 기관에 대한 제보. 그래서 세상은 제보가 원래 바꾸거든요. 네네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제가 이 기자로서 제 23년 제가 사건 기자를 했는데 저한테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가장 네. 잊지 못할 사건인데 네. 지금도 진짜 이 사건만 생각하면 제가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는 사건인데요. 어. 저도 기자로서 뭔가 진실을 밝히고 싶었는데 끝끝내 노력했지만 못 밝혔던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제보를 주셔야 됩니다. 제보. 근데 제보를 주실 분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이 제보를 주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2008년도 8월 달에 그 지금 장자연 씨 그 접대 술자리 네. 사건 네. 요거는 이제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지금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 조모 씨가 있었던 예. 그 술자리 이게 사건이 2008년도 8월입니다. 네. 예. 이게 청담동에 있는 지하 가라오케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그때 당시에 이 가라오케까지 다 가봤어요. 네, 예, 그렇겠죠. 가봤고 이게 네. 굉장히 유명한 가라오케였는데 네. 이때 당시에 목격자가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중에 한 분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윤지호 씨입니다. 그분이 네, 윤지호 씨. 윤지호 씨인데요. 네. 윤지호 씨와 함께 동석했던 여배우분이 계세요. 네. 예. 그 아주 유명한 사극 시청률 25% 찍었던 사극에 나오셨던 조연분이신데 네. 자 이분은 진술하실 생각 없으신지 저희한테 제보 주실 생각 없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다음 그 술자리에서 계셨던 종업원이 계세요. 종업원 당연히 이 있었겠죠. 종업원이 계신데 네. 당시에 저희가 그 종업원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종업원 분께서 뭐라고 진술을 하셨냐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네.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웠다. 장자연 씨가. 장자연 씨 네. 상황이. 장자연 씨가 거기서 이 그 희롱 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종업원이 목격을 했군요. 바로 그 그 자리에서. 모습 자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보기에 많이 안쓰러웠죠. 제가 그대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네. 그분의 말씀을.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접대라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어차피 보여주는 분위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저희 취재진한테 그 종업원이 장자연 씨가 접대받는 모습을 보신 분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저희 이 녹취 파일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예. 분위기. 네. 이분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자 술자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김종승이 그 동원한 그 술집이 강남 일대에 7군데에서 8군데예요. 주로 접대를 한 곳이. 예. 네. 그러면 그 7군데, 8군데에서 수많은 종업원 분들이 보셨을 거 당연히 아닙니까? 있었죠. 네. 제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취재할게요. 어. 그래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부분은 진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또 한 가지 오늘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또 다른 분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걸 겁니다. 이거에 주목한 사람이 없어서 네.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네, 자료를 네. 통해서. 자, 의문의 11월 3일
의문의 11월 3일, 2008년 11월 3일, 2008년 11월 3일. 예, 2008년 11월 3일과 2008년 10월 8일에 대해 저희 주목하고 싶은데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 쪽에 그 술집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 장자연 씨가 불려갑니다. 네. 예, 장자연 씨가 불려가서 거기서 술을 마십니다. 네. 이게 일종의 술 접대죠. 음. 당시 아마 유력 인사가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장자연 씨가 술을 먹고 나서 그때 집이 분당이었는데 집에까지 어떻게 가셨겠어요? 뭐 차를 불렀겠죠. 차를 불렀겠죠. 네네. 대리를 부릅니다. 아, 대리를. 네, 네. 네. 어디를 부르냐면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대리운전 한 업체에 불러요. 네. 수원시 인계동에 있어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업체에다 부릅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약간 넘은 시간, 그러니까 11월 3일에서 4일 새벽 사이인데요. 이때 저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가거든요. 네. 이거를 그럼 경찰이 조사 안 했냐? 경찰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그 수사 기록까지 당시 입수를 했어요. 네, 네, 네. 경찰 조사 기록 제가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압구정에 있는 술집에서 장자연 씨와 함께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더 태웠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호텔에 두 사람을 내려주고 분당으로 갔다. 분당은 장자연 씨 집입니다. 네. 압구정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을 때 장 씨 대신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성 두 명은 매우 어리고 외모가 뛰어났다. 네. 이게 당시 대리운전 기사의 증언인데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날만 11월 4일만 접대는 여러 번 있었답니다. 네, 네. 자, 장자연 씨를 태우고 그 가셨던 대리 운전기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네. 제보 주십시오. 어. 저희가 더 취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리 업체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업체였다는 거기를 말씀이시죠? 주로 활용했다. 아, 그 자주 하는 곳에 전화하기 마련이니까 장재현 씨가 그날도 아마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공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묻혀버렸어요. 이런 것 내용들이 언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죠. 네. 경찰이 다 수사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결과가 뭐예요? 안 나와요. 경찰 그 종합 결과에서도 안 나왔지. 검찰에서도 안 나왔지. 아무 데서도 결과 안 나와서 저는 10년간 그냥 답답하게 여기서 어떤 사건의 단초가 잡힐 수도 있는 건데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종업원들은 직접 봤잖아요. 말 그대로. 다른 그렇죠. 배우야 본인의 커리어 때문에 못 나선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한 명도 그 진술을 안 했을 리도 없잖아요. 지금 취재하신 그 부분. 그래서 그때 그 경찰이 8월 달 그 술자리에 그 종업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정수를 했고 진술을 했는데 다른 종업원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그분들의 제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리기사 네. 이거는 정말 동선을 다 알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군요. 다 태우고 다녔으니까. 이 동선을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때 당시에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꼭 좀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주시면 네. 그러면 실제 여기 나오는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대리운전가 봤다는 그 남성은 그럼 과연 누구냐? 네. 아마 유력 인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때 당시는 유력 인사 리스트가 제대로 공개가 안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분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을 모를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인제는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거예요. 네. 인제는 그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때 봤죠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중요하게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처음 지금 조정원 기자가 얘기한 걸 정리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8월 술자리. 근데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날은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나와 2008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이군요. 정확한 날짜가 네. 2008년 8월 4일. 2008년 8월 4일 술자리가 있었는데 청담동 지하 가라오케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거기 지금 한정식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윤지호 씨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을 해주셨고 그 당시 윤지호 씨와 동석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25%나 그 시청률이 나왔던 사극에 출연했던 한 조연 배우라고 합니다. 이 배우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분도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간곡하게 네. 부탁을 네. 드립니다. 네. 익명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진실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수사기관 직접까지 않더라도 기자를 통해서 충분히 그럼요.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이 네,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조성원 기자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머지 두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인데 술집 종업원 그때 계셨던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셨던 분의 어떤 증언도 당시에 취재를 했었고 마지막에 이 대리기사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대리기사분은 2008년 11월 3일 밤에 그리고 10월 8일에 그 장재현 씨가 불러서 이제 그 위치로 가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술 접대로 추정되는 자리였고 유력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역시 추정이 됩니다. 집에서 분당까지 가는 그 동선이 있었는데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수원시 임계동에 있는 한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언급하신 게 남자 한 분과 그때 매우 외모가 뛰어난 여성 2명 이런 더 식의 태웠다는 거예요. 더 태웠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중간에 호텔에서 한번 내렸다. 호텔에서 한번 네. 내리고 그리고 분당까지 그리고 나서 분당까지. 그리고 나서 갔다. 네, 그 제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성은 기자한테 저희 그 홈페이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홈페이지로 주셔도 되고요. 조승원 기자한테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무실 전화번호 아니요, 저희 그 제보 전화가 있어요. 784에 4000번입니다. 784에. 거기에 그냥 조승원 기자에게 전해주십시오 하시면 익명 보장 다 되고요. 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제보 주실 분은 02784에 4000번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익명으로 충분히 신변 보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기가 김진아 기자 얘기까지 네. 원내대표 얘기까지 다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너무 장자연 씨 죄송합니다. 사건 더 중요합니다. 대표는 다음에 풀어드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량 확실하게 확보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고요.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 2부에서 MBC 조승원 기자가 장자연 사건의 핵심 목격자분들께 간절하게 제보 부탁한다 이런 말씀 남기셨는데요. 2008년 8월 술자리에 동석하셨던 당시 시청률 25% 사극에 출연하셨던 조연 배우 그리고 2008년 11월 장재현 씨를 분당 집까지 데려다 주신 수원 소재 업체 소속의 대리기사분 혹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아는 분들 02784에 4000번 02784에 4000번으로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루의 정리 이승환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